홍선이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금 아까 그 시냅스가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단계도 있지만은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 시냅스가 강화가 된다는 그런 책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10대 때 공부도 있지만은 진짜 공부를 하면 40대 정도 이렇게 좀 여러 경험치를 가지고서 진짜 공부를 해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이렇게 좀 그게 되는 게 이제 시냅스가 이렇게 강화가 돼서 남은 시냅스만으로도 강화가 돼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강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그 얘기대로 하면 10대 때 경험을 특별 경험을 못한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연습을 해도 안 되는 건지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얼마 전에 그 시한부 인생에 관련해서 신문에 나오는데요. 네. 그 전문 의사들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로 이렇게 했는데 그 틀을 깨버리고 지금 6개월인가 뭐 몇 개월인가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 지금 6년 넘게 이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신문 보면서 이제 그 열정밖에는 제가 생각하는 열정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강사님이 그렇게 시한부 인생 그 틀을 깰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뭔지 그 세 가지만. 뒤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인간의 건강에 대한 75년짜리, 90년짜리 수많은 종종 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 요소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데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취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성취감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고통이나 악조건을 이겨낸다라는 것이 굉장한 성취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너 죽을 병에 걸렸어 했는데 안 죽는 거야. 이래서 일주일 후에 죽을 거야 했는데 자기가 한 달 동안 살아있어. 엄청난 성취감이 옵니다. 그 에너지로 계속 버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파민이거든요. 면역력이 계속 좋아집니다. 신체 기능이 좋아지고. 그게 성취감과 인간관계가 사람의 건강에서 가장 좋다. 이제 그걸 하나의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10대 때의 경험과 나중에 중년에 두뇌 그 개발하는 문제가 아까 제가 사실 정말 너무 고마운 게 강의 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얘기 하나를 마무리 못 짓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두뇌의 특성이 이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한 번 10대 때 자기가 그 유레카의 경험이 있잖아.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상당한 고수야 라는 경험을 할 때 그게 무술이든 역사든 아니면 게임이든 뭐 악기든 미술이든 간에 저는 이제 뭐 미술부를 계속 했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누가 시켜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몰입 상태였다라고 그림으로 근데 그림이 상당히 종합예술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가들이 저처럼 이렇게 그 다빈치도 화가였잖아요. 화가였는데 화가들이 다방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발명으로 가라면 발명도 할 수 있고 과학연구를 하면 그것도 할 수 있고 뭐 수학을 해라면 수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인문학을 해라면 어떤 시도 쓸 수 있고 하는 게 그게 그 허브에가 미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약상 오늘 집에 가서 또 칼럼을 써야 되는데 미래 우리나라의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10살부터 15살까지 얘네들이 특정한 분야를 만약에 정했어요. 그래서 뭐 국악기를 정해서 국악기를 열심히 하고 뭐 국악을 하고 뭐 판소리를 해요. 그럼 오케이 하라 그래요. 근데 아직 뭘 할지 안 정해진 애들이 있잖아요. 10살부터 15살까지. 그때 하면 가장 좋은 게 미술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면 가장 좋은 게. 왜냐면은 연결고리가 가장 많은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세 이후에 그 10살부터 우리가 그 예술 보고 스케치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또는 새롭게 추상 얻어 그려보고 하는 그 경험을 10대 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가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아무것도 얘가 정해진 게 없을 때
또 하나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분야에서 참 고수가 됐구나라는 것을 10대 때 한번 느끼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은요, 나 이 분야에서 고수다라는 걸 못 느낀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 10세부터 15세까지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5세가 공부하는 수학 공부가 노벨상급이 아니잖아요. 그 레벨이라는 것은 중학생 레벨에서 딱 끝나는 거거든요. 고등학생보다 못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수구나를 어떻게 느낍니까? 중학교 그 커리큘럼에서 딱 끝났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것이 컴퓨터 게임이라 할지라도 나는 세계적으로 굉장한 고수가 됐는 걸 라고 느끼는 두뇌는 중년이 되더라도 그것을 다시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경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의 특성이 뭐냐면은, 한 분야에서 고수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다른 분야에서 고수가 되는 속도라든가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이전에 고수가 되는 어떤 작은 분야라도 고수가 되는 경험을 제가 꼭 하라고 하는 게, 제가 이게 그 파주도서관에서 어떤 학부모가 어떤 질문을 저한테 던졌냐면은, 아니, 제가 이제 그 강의 때 이걸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통수평 인재, 융합평 인재가 되라고 하면서 왜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한자만 하라고 한다거나 뭐 화장실 변기 청소만 하라고 한다거나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의심이 들죠, 그죠? T자형 인재가 창의성이 좋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융합형 인재, T자형 인재는 이런 방식으로 발달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물을 하나 깊게 파더니 옆에 또 파고 싶어. 또 파고 싶어 하다가 호수를 파는 방식으로 융합형 인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물을 딱 파니까 그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간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우물을 파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교육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삽질 몇 번 하더니, 야, 너 수학에 가서 삽질해. 수학에 가서 삽질을 하는 거야. 여기 체육에 가서 삽질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진정으로 우리 그 아이들의 두뇌가 차가운 샘물이 나오는 걸 경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20살이 돼도 못하고 30살이 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파고자 하는 그 의욕도 사라지고요. 고수가 된다라는 느낌도 모르고요. 그래서 캥거루 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두뇌 구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수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 창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만들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포크레인으로 삽질을 이렇게 무슨 토목공사를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실험이 있어요. 문법 시험을 보기 전에 체조를 시키면 평균 문법 점수가 8점이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신체적인 운동을 할 때 쓰는 뇌 부위로 인간은 문법을 파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운동을 하는 두뇌에 뉴런이 따로 있고 시를 해석하는 뉴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뉴런으로 다른 기능을 그때그때 따라서 하더라는 겁니다. 약간의 조합의 차이가 있지 똑같은 부위를 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대 때 고수가 되는 것을 맛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대 때는 얘는 합기도를 했는데 40대 때는 얘가 변호사 활동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합기도를 했던 그 두뇌를 가지고서. 합기도를 했던 두뇌로 그 신체를 활용을 할 때 쿵푸 같은 거 동작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못했던 동작을 얘가 10대 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얘가 변호사가 되면 40대 때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변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그 두뇌 뉴런으로 다른 기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좀 답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중년 때 열심히 뭔가를 하면 개발되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개발이 되긴 돼요. 되는데 10대 때 아주 즐겁게 뭔가를 활동하게 되면은 그 시냅스 있죠. 시냅스가 많이 유지된 상태로 성인이 돼요. 자기주도적으로 하면은. 그런데 10대 때, 그러니까 그 시냅스를 파괴시키는 호르몬이 뭐냐면 코르티솔하고
아드레날린하고 아드레날린 종류예요. 도파민하고 엔돌핀이나 옥시토신 같은 거는 시냅스를 보호합니다. 근데 코르티솔,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시냅스를 파괴시켜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차이가 바로 자기주도성이라는 거예요. 즉 아이들이 뭐를 하든지 자기가 즐거워서 하게 되면은 키덜트가 되는 겁니다. 즉 성인이 돼서도 어린아이 쪽에 시냅스를 많이 유지한 상태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창의적인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즐기는 분야에서 일을 해야만이 창의적이 돼요. 이 얘기를 누가 한 줄 아세요? 하림그룹의 회장이 했습니다. 하림그룹 회장이 10살 때부터 닭 5마리를 외할머니한테 받아가지고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림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요 막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라. 왜? 이 사람은 10살 때부터 다 너무 좋았던 거야. 다 키우는 게 너무 좋아. 네, 그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경험해야 된다. 깊이 좋아하는 거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 그게 뭐가 됐든 경험하는 게 중년의 성공을 사실 좌지우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